첫 번째 와이즈 멘토의 대표적인 진로 검사인 학과 계열 선정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학과 계열 선정 검사는 특허를 받은 검사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께 자랑을 하려고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특허증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검사가 어떻게 해서 특허를 받았냐는 거죠. 이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우수한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법을 써서 로직을 써서 개발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켰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와이즈 멘토에서 개발되는 검사들은 심리학 베이스 검사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리학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적성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론의 유형에 따라서 결과가 좀 나열되는 형식으로 학과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유형들이 어울립니다 라고 유형에 따라서 나열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학과 계열 선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냐면은 일단 나열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참고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문이과 계열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학과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검사 자체도 의사결정 로직에 따지. 의사결정 로직에 따른다는 거는 순위가 제시가 됩니다.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거고 그 유형 안에서 맞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무엇이고 다음이 무엇이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시할 때 참고로 저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또 사람도 좋아하고 또 프로이트 책을 읽으면서 뭐 자유현상기법, 꿈의 해석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진학을 결정을 했는데 제가 처음 진학을 해서 1학년 1학기 때 배운 과목이 심리통계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저는 또 심리학이니까 문과를 고등학교 때 선택을 했는데요. 문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죠. 수학을 굉장히 싫어해서 사실은 갔거든요. 그랬는데 대학교 진학하자마자 심리학,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데 통계를 배워요. 무엇이 문제냐면 어떤 걸 판단할 때는 그 학과라면 학과, 직업이라면 직업의 실제적인 모습을 고려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심리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사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가 굉장히 주가 되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당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생각과는 다른데? 라는 거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또 문이과 계열을 선택을 한다면 또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가장 좋은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교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만 이 학과에서 뭘 배워 어떤 걸 할 거야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선택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와 결과를 비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계열 선정 검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결과가 뭐랑 비교가 되냐면 실제로 그 학과 가 있는 사람들, 그 공부를 한 사람들 1, 2학년 말고 3, 4학년 이상 또 석사 과정에 있는 그 실제로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 대학교가 또 서울연구대이기 때문에 서울연구대에서 그 학과에 있는 학생들하고 여러분들 결과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실제로 갔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순위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학과 계열 선정 검사는 4가지 소검사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4가지 소검사는 시간상으로 보시면 시간 순서상으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과목 선호도 성취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반영했을 때 대학교에 진학한다면 어떤 학과가 가장 맞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대학 학과를 선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는 2가지를 참고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학과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환경에 대해서 공부 내용과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실험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표를 많이 보는 학습을 한다든지 외부 활동이 많다든지 이런 공부 환경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과가 가장 맞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학과 적합도고요. 그리고 계열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공부 환경과는 또 상관없이 공부 내용만을 비교했을 때 어떤 학과가 또 가장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검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에서 대학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업까지 이어서 직업 환경 선호도 검사는 나중에 어떤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주로 선택하게 되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군까지 포함했을 때 과연 본인이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을지를 보여주는 검사가 돼요. 그래서 소검사별로 결과가 또 다 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검사를 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이 과정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본인이 결과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거는 과목 선호도 그리고 계열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던 결과가 그렇게 다를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 내용이라든지 지금 배우는 과목에 대한 선호는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학과 적합도, 대학교 가서 제가 심리학 얘기를 들었지만 심리학에서 통계학, 그러니까 심리학은 문과 중에서 문과 중에서도 이과 학습과 가장 연관이 많은 학과 중에 하나예요. 문과에서 대표적으로 경제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는 굉장히 이과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적인 요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과 내용 자체는, 공부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또 학과에서 공부하는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또 나중에 직업 환경은 어떤 쪽으로 진출하는지 이런 정보는 사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과 적합도와 직업 환경 선호도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네 가지를 결국은 종합 결과에서는 모두 종합해서 파악해서 나중에 가장 잘 맞는 학과 1, 2, 3순위, 그리고 고등학교에선 과연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문과나 이과 어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지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요 소검사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고 좀 잘 이해하는 게 좋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열 선호도 부분이에요. 세 번째 소검사죠. 세 번째 소검사인 계열 선호도인데 이 계열 선호도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습은 대학에서 배우는 공부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시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시키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너무 높으면은 또 어느 하나는 낮게 되겠죠. 그 기준은 0.1이 돼요. 각각 수치들이 나오는데 0.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더 높게 나오는 계열은 내가 대학교에서 이런 쪽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0.1보다 낮게 되면 저는 대학교 가서 이런 쪽의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상대적이라는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지금 0.15, 0.12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에 따라서 결과가 0.25 이상이나 0.3이 넘는 경우도 나와요. 0.25가 한 100명 중에 1명, 0.3이 한 300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0.25나 0.3이 된다는 거는 상대적인 결과라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학생이 그렇게 높게 나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어떤 쪽으로 방향을 많이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 정도 수준에서 0.25나 0.3이 넘는 하나라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쪽에 대한 선호가 명확한 건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선호를 그리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도 본인이 흥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적으로 과학이나 사회나 여러 영역들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너무 높게 수치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은 좀 낮은 쪽에도 좀 흥미를 나눠줄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계열 각각 선호별로 이제 종합해서 예체능 그리고 문과, 이과 각각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본인 선호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계열 선호도는. 근데 계열 선호도 바로 밑에 또 중요한 수치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일관성 지수라는 건데요. 일관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일관되게 답안 체크를 했는지가 됩니다. 물론 성실하지 않게 막 체크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지만 성실하게 체크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일관성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선호가 얼마나 명확한지 아닌지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A나 B가 나왔다면은 일단 일관성이 굉장히 높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이후에도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식의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직업군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선호가 어느 정도 좀 명확하다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D나 E가 나왔다면은 열심히 검사를 봤다는 전제 하에서 성실하게 봤다는 전제 하에서는 공부 역량이라든지 본인의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 선호가 아직은 어떤 때는 이게 좋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이게 좋다고 했다가 아직은 좀 헷갈린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게 바로 직업환경 선호도라는 검사입니다. 언어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주로 진출하게 되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군들을 판단을 한다면 그런 직업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학생한테는 어떤 학과가 가장 맞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업환경 선호도는 4가지 소검사 중에서 가장 성격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또 직업별로, 직업 유형별로 전문직형부터 기업형, 관료형, 자영업형, 학자형, 해외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직업을 보면 전문직형은 당연히 회계사나 흔히 이제 사자로 끝나는 자격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군들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형은 주로 기업에서 활동하는, 또 관료형 같은 경우에는 또 공무원 스타일,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 업무, 글로벌한, 또 어학을 강조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학자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주로 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환경, 자영업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이름을 전문직형, 기업형, 관료형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그 학생이 꼭 전문직에는 전문직이 맞고 전문직형은 전문직 많이 맞고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환경 많이 맞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란 거죠. 전문직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좀 바라는, 하지만 그게 자격증을 통해서 얻는 안정성을 좀 더 바라는 환경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룹화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전문직 정삼각형이 됩니다. 전문직, 관료, 학자형 요 3가지 유형 중에 본인이 1순위 유형이 나왔거나 1, 2순위가 모두 포함된다면 도형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학생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이 됩니다. 거꾸로 반대로 나머지 해외형, 기업형, 자영업형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그려본다면은 도형 자체도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하고 좀 역동적인 그런 직업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만 있지는 않고요. 1, 2위가 이렇게만 다 포함되는 경우 말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삼각형 유형에서도 하나, 1위나 2위 하나, 역삼각형 유형에서도 1위나 2위 하나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학생은 어떤 경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환경을 바라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또 활발한 거를 또 바라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어떤 식의 환경이 가장 맞다면은 그렇다면 직장 자체는 안정적이 돼. 그렇죠? 직장 자체는 안정적이 돼. 안에서 하는 업무 자체는 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해외 업무를 주로 보는 해외 업무 관련 공사, 예를 들어 대한무역진흥공사나 또 수출입보험공사, 관광공사 이런 형태의 직업이나 또 기업에서도 또 해외 업무를 주로 보는 대기업이나 공사 이런 데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학생한테는 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4가지 소검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네 가지의 소검사가 결국에는 다 종합해서 종합 결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해석을 하실 때는, 검사 해석을 하실 때는 그래서 소검사 결과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네 가지 소검사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린 거는 종합 결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게 돼요. 자, 종합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학과 계열 선정 검사잖아요. 그래서 문이과 계열과 학과 순위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대학교 학과는 무엇인지, 또 문이과 계열은 어떤 것인지. 근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이 나오게 돼요. 근데 학생에 따라서 인문계열 결과로 나왔는데 이미 고등학교 또 고학년이 같은 경우에는 계열을 이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문과 계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문 계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과학이 너무 좋아서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모습까지 생각하면은 인문 계열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 또 과학금이나 이런 거를 놓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또 자연 계열을 선택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위에 보시면, 결과 위에 보시면 인문 계열이라면은 자연 계열죠. 그리고 자연 계열이라면은 또 인문 계열에서 1, 2, 3순위 학과가 무엇인지도 참고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체 소검사 순위까지 포함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1위로 수학과, 2위로 컴퓨터학과, 3위로 통계학과가 나왔는데 네 가지 소검사 결과도 각각 순위가 제시가 돼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과목 선호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렇죠? 시간상으로 학과적 컴퓨터 계열 선호도는 대학에서 배우는 공부 환경, 공부 내용,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환경 선호도는 나중에 대학 졸업한 후 직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수학과가 1위지만 1위를 한 수학과, 이 학생이 만약에 수학과를 선택을 한다면은 현재 배우는 과목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들이 대학교 수학과에 가서도 많은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부 환경, 공부 내용과도 너무 잘 맞을 거예요. 순위가 높으니까. 총 40개가 넘는 학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하의 순위를 가진 학과들은 높은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학과를 선택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직업 환경 선호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33이란 거는 좀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대학교까지, 수학과를 선택해서 대학교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적성에 맞는 그런 선택이 돼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수학과에서 주로 진출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만족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3위를 했지만 통계학과를 볼까요? 통계학과를 보면 전체 순위는 수학과보다 낮지만 현재 대학, 직업에서 갖게 되는 만족도는, 전체적인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학생의 베스트 초이스는 그렇다고 해서 꼭 통계학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컴퓨터학과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냐면 가장 좋은 것들을 조합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수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높은 순위니까 잘 맞는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꼭 수학과에서 주로 진출하는 직업만 선택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순위가 좀 더 높은 통계학과 직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학생한테 지도를 한다면은 너는 수학과를 선택해도 좋으니 나중에 직업 환경으로는 비교해 보시면은 수학과와 컴퓨터학과의 직업 환경 선호도가 낮고 통계학과의 직업 환경 선호도가 높다면 요때 앞에 소검사를 보시라는 거죠. 이 학생의 직업 유형은 역삼각형 형태의 학생이었어요. 뭐냐면 좀 활달하고 기업 환경이 좀 더 맞는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적인 환경이 많은 수학과나 컴퓨터학과 순위는 좀 낮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학생이 수학과를 졸업을 하되 연구라든지 수학 교사라든지 이런 좀 정적인 업무보다는 통계학과를 참고를 해서
좀 기업 환경에 진출한다면 굉장히 잘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과를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 환경은 바로 금융계통이 됩니다. 금융이라고 해서 경제학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그 수리적인 금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수리 능력을 좀 벗어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학과하고 통계학과에서 굉장히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검사 나중에 최종 결과에서는 소검사 순위들까지 참고로 해서 높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좀 더 적합하게 하려면 내가 순위가 낮게 나오는 부분은 나랑 좀 안 맞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내가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참고하는 그런 형태로 결과를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과계열 선정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